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배당하는 방법인데요. 이 내용을 갖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배당표를 짜야 되는가를 먼저 배당표를 짜고, 또 이 구독자님이 질문한 의도에 따라서 이제 배당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한 구독자님께서는 이 가압류와 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로 가압류 이후에 후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동순위로 안분 배당 맞냐 이런 것만 질문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항이 이렇다면 이 상가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 매각 대금이 8억 원에 매각이 되고 경매 비용까지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8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럴 경우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23일 전입신고를 이제 했고, 그 이후에 2021년 1월 12일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죠. 채권 최고액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었는데 2021년 8월 19일 2021년 8월 19일 날 가압류 1억 2천이죠. 같은 날 2021년 8월 19일 날 가압류 채권 금액이 1억 원이죠. 그리고 같은 날 2021년 8월 19일 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답니다.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25일 날 가압류가 있는데요. 이 가압류는 채권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배당하는 방법은 1순위로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가 발생하겠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금이 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1억 1000 이하일 때 3,7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는 3,700만 원을 그냥 최우선 변제금으로 다 받게 되고 종결이 되는 거죠. 왜냐면 3,700을 다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이 3,000이니까 3,000만 원을 배당받고 3,700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3,000만 원까지 배당받고 임차인은 배당이 전부가 종결돼 버리니까, 그리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근저당이 6억 5천이죠. 그리고 3순위로는 첫 번째 가압류가 1억 2천이죠. 가압류 1억 2천만 원. 그리고 두 번째 가압류는 1억 원이 되죠. 세 번째 가압류는 5억 원이 되죠. 요걸 갖고 얼마를 갖고 따지냐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이 8억에서 낙찰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8억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8억에서 6억 8천을 빼는 거죠. 3천만 원에다가 6억 5천이니까 6억 8천을 빼면 2억 2천이 되죠. 이 2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전체의 채권액이 따지면 7억 2천입니다. 7억 2천만 원을 분모해 놓고 자기 채권액을 1억 2천만 원, 또 여기에서는 7억 2천분의 1억 원을 분자해 놓고 여기에는 곱하기 7억 2천분의 5억 원을
분자해 놓고 요걸 안 분배당하면 배당이 종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이와 같이 배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와 같이 전입일자는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나 확정일자와 가압류가 날짜가 같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문 안 분배당해서 모자른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물권 우선 흡수배당으로 배당받아가 대항력이 소멸하는 거야.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그 회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금으로 3천만 원을 우선 배당받는다는 걸 갖다가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차인, 네, 이것이 회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되려고 그러면 요게 상가 건물에서 상가 임차인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상가 임차인은 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배니까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플러스 월세가 180이니까 180만 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요게 1억 8천이니까 환상보증 따지면 2억 1천만 원이 환상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상가 임차인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환상보증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을 최우선에 받으니까 그러한 경우는 회원님 말처럼 될 수가 있네. 그렇다면 이것은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자 등록으로 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가압류가 이제 그 동순위로서 안분배당 받는 방법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회원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소액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예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한번 제가 배당표를 짜보면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원하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증금을 올려서 지금같이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를 1순위 배당받으면 회원님이 의도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액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증금을 그 3천만 원의 월세 180을 월세가 없는 보증금만 2억 원으로 해서 한번 배당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당표가 짜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배당금액 똑같이 8억 원으로 하고요. 여기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을 갖고 수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배당표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배당표를 짜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질문해 오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당표를 짜고 선순위 임차인이 인수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입신고는 2019년 3월 23일이니까 대항력은 2019년 3월 2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이미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당일 주간에 발생합니다. 당일 주간이라는 것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즉 주민센터가 문 닫는 시간까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 동순위가 되는 거죠. 같은 날 등기부에 등기된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다면 다 동순위로 안분배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제가 이제 그 보증금이 2억이다 보니까 소액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가지고 미배당금이 발생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가를 한번 좀 분석해 보죠. 자, 이런 경우는 그 소액 임차인이 하다 보니까 1순위로 배당하는 것이 1순위가 근저당이 되겠죠.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니까 근저당이 얼마냐면 6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고 그러면 나머지 2순위부터 이 배당 잔여금이 얼마냐면 1억 5천이 되는 거죠.
왜냐면 8억 원에서 선순위 6억 5천을 빼니까 1억 5천이 남죠. 1억 5천 갖고 이 동순위 관계에 있는 가압류가 1억 2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 가압류는 1억 원이고, 세 번째 이제 임차인이 확정일자는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 네 번째 이 후순위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가압류지만 1번과 2번과 동순위 관계에 있는 4번이죠. 이렇게 가압류가 1번과 2번은 확정일자 동순위 관계에 있지만 요 마지막 가압류 5억짜리는 확정일자 후순위 관계에 있어요. 그렇지만 가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 평대 동순위 관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동순위 안분 배당받고 2차적으로 확정일자가 안분 부족액을 요 마지막 2002 8월 25일 후순위 가압류권자를 흡수하는 이 방법으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억 원이 되죠. 이러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안분 배당하면 안분 배당할 때 배당 잔여금이 1억 5천만 원이 남았죠. 요거를 배당 잔여금이라고 하죠. 잔여금. 금을 갖고, 이건 다 똑같죠? 곱하기 전체 이 채권액이 얼마냐면은 7억, 8억, 9억, 9억 2천. 이 분모가 9억 2천만 원입니다. 분자는 1억 2천만 원이 되죠. 요 같은 경우도 곱하기 요 9억 2천만 원은 이제 그 분모로 가고, 여기는 1억이 되겠죠. 여기도 9억 2천이 분모로 가고 분자는 2억이 되죠. 여기도 분모는 9억 2천이고 분자는 5억이 되죠. 요걸 갖고 안분 배당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안분 배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나누기 9억 2천으로 하면 곱하기 1억 5천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956만 5천 217 217.39가 되죠. 소수점이나 발생하죠. 39. 그 다음에 1억 원 나누기 9억 2천만 원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요거는 1630만 4천 347 347.82가 되네. 소수점이 82가 되죠. 그 다음에 2억을 나누기 9억 2천 곱하기 1억 5천이면 이 사람은 3200 60만 8천 695 695.65입니다. 5억 나누기 9억 2천만 원 곱하기 1억 5천만 원이면 8152만 1739 739.12죠. 그래서 이게 합계가 전부 합쳐서 1억 5천이 돼야 됐는데, 보시면 여기 7이고 7이니까 14죠? 14에다가 5면은 19가 되고, 19에다가 또 9가 되니까 18이 되죠? 이게 0이 되려면 2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소수점이 높은 거를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소수점이 제일 큰 거는 8이 제일 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8로 고치고요. 요거를 삭제시키죠? 그리고 여기다가 원자를 붙여놓으면 됩니다. 원자. 그 다음에 큰 거는 6이 크죠? 요건 3이고 여기는 1이니까 요거를 6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지우면 되죠? 요거를 6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다 여기다가 원을 고치면서 1차 안분 배당이 끝나는 거죠. 여기도 원을 붙이면서 1차 안분 배당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요 1번 가압류 채권자, 2번 가압류 채권자는 이 확정일자와 동순위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종결. 배당이 끝난 거죠. 이렇게. 이것도 종결되는 거죠. 하지만 이 확정일자는 1번과 2번과 동수리 관계에 있어서 동수리는 안분 배당이 받은 것이고, 그러나 확정일자는 4번보다는 우선하는데, 이 4번은 여기서 왜 가입했냐? 4번은 이제 1번과 2번과 4번은 동수리 관계에 있죠. 그러나 3번은 4번 가압류도 흡수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1차 안분 배당에서 1번 가압류, 2번 가압류는 종결이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흡수 배당을 하게 됩니다. 2차 흡수 배당은 어떻게 하냐? 2차 이제 흡수 배당 절차는 이 확정일자가 본래의 채권 2억에서 안분 부적이 한 1억 6,800 정도 되죠? 그거를 이 4번 이제 가압류가 배당받은 금액을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8,152만 1,739원 밖에 없으면 이걸 전부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이제 확정일자가 3,260만 8,696원. 696원이 1차 안분 배당액이죠. 여기에서 안분 보조기금을 자기의 여루한 사람을 2억에서 이제 본래의 채권 2억에서 1차로 안분 배당 받지 못한 금액 1억 6,800만 원 정도를 이 자기보다 후순위가 배당받은 8,152만 1,739원의 범위 내에서 흡수하는데 가진 게 1억 6,800이 부족한데 가지고 있는 것이 8,100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전액 흡수합니다. 8,152만 1,739, 739를 원을 4에서 흡수.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를 만족 보냐면 이제 3,200, 32608, 696, 696 더하기 요거가 되죠. 81521 739 하면 임차인은 1억 1,413만 435원을 받고 배당이 종결되죠. 그리고 요 가압류는 이제 4번 가압류를 여기서 정리해 주면 되죠. 4번은 이제 마지막으로 4번 가압류는 1차 안분 배당이 8,152만 1,739원이 1차 안분액이고, 여기서 이거를 81521 739원을 이게 3회 흡수당함 해서 이 사람은 배당금이 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임차인이 1억 1,400을 흡수했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기면 이제 그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낙찰자가 인수금액이 얼마가 발생하느냐? 낙찰자 인수금액은 2억 원에서 이걸 빼면은 2억 원에서 마이너스 114 130 435 하면은 8,586만 9,565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세 매수 희망가를 쓴 거 이에 8,586만 9,565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배당은 이렇게 짜야 되는 거죠. 배당을. 그래서 지금 보여준 대로 이렇게 배당을 짜면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상가 건물이고 상가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했다는 환산 보증금 2억 1,000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 이제 확정일자에 3,000만 원 갖고 똑같이 안분 배당하면 되지. 여기 2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3,000만 원을 하면 되죠. 이렇게 3,000.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해보면 이게 상가일 때는 여기가 이 3,000이 되는 거, 3,0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분모가 1억 2천, 2억 2천에다가 7억 2천에다가 3,000이게 7억 5천이
여기가 9억 2천에 7억 5천만 원으로 해서 한번 배당하고 이렇게 2차 흡수하는 절차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단지 금액이 주택으로서 2억으로 보증금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환상 보증금을 계산해서 세금 제한이기 때문에 3천만 원 갖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갖고 이제 이렇게 배당하느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지 이제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주택으로서 보증금은 2억이다 했을 때는 낙찰자는 8,586만 9,565원을 인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짜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죠. 오늘과 같이 지금같이 본인이 이렇게 배당표를 작성한 걸 여러분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고 왜 우리가 예상 배당표를 법원에서 작성한 걸 믿지 말고 우리가 작성한 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가를 문제는 법원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똑같이 배당표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경매 담당자나 공매 담당자들이 1년마다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집중적인 배당 공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배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더 보태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걸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